집안에 쌓여가는 고지서처럼요. 혹시 삶의 가난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걸 털쳐내고는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답답하신가요? 오늘 여기 풍수학당에서는요. 제가 참 오랜 세월 이렇게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진정으로 풍요로운 기운, 이게 흐르는 집안에는 뭔가 은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비밀을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부유함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기운 그리고 태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네, 부귀를 누리는 것,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옛 성현들께서도 늘 강조하셨듯이 말입니다. 그 부귀는 반드시 올바른 길, 그러니까 정당한 노력과 마음가짐을 통해서 얻어야 그 빛이 오래갑니다. 바래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풍수의 지혜를 빌려서 복을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근본 이치를 마음에 딱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저 물건 몇 개 가져다 놓는다고 운명이 휙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에는 순서와 이치가 있는 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풍요를 향한 여정, 그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끼워야 할까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집안에 가장 먼저 제대로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책상입니다. 형편이 허락한다면야 가족 구성원 각자의 책상을 마련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책상이요. 정말 예상 밖인데요, 선생님. 저는 뭔가 좀 화려한 장식품이나 그런 걸 먼저 떠올렸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요즘은 아무래도 주거 공간이 좁은 경우가 많아서요. 온 가족 책상을 다 두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네. 물론 모든 상황이 다 이상적일 수는 없죠. 공간이 부족하다면요. 작은 접이식 탁자라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혹은 거실 한편에라도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을 생각하는 자리로 딱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책상이라는 물건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공간이 품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계획하고 사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자녀들에게는 정말 더없이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것보다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곳은 단순히 숙제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지혜를 닦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창조적인 기운이 샘솟는 곳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생산적인 공간의 확보가 현재의 상황을 딛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공간이 좁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요. 작은 공간이라도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복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으로 제가 정말 수많은 가정을 드나들면서 아주 흥미롭게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풍요로운 기운이 감도는 집에는요, 이것들이 놓여 있는 경우가 참 많더군요. 바로 경제 관련 잡지나 좀 깊이 있는 신문입니다. 네. 경제지나 신문이요. 선생님, 정말 의외인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 모든 정보를 그냥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시간하고 비용을 들여서 종이 매체를 구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젊은 세대들은 특히 더더욱 종이신문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네.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돈에 대해서 또 경제 흐름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게 과연 앞뒤가 맞는 일이겠습니까?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의 속성을 알아야 하고요. 세상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 물론 빠르고 편리하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파편적이고 깊이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잘 편집된 경제지나 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요. 분석과 통찰,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시각까지 제공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제의 맥박을 느끼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공부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부를 끌어당기는 보이지 있는 자석과 같은 겁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소위 진짜 부자들은 결코 운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배우고 정보를 탐색하며 기회를 찾는다는 것 말입니다. 하루 커피 한두 잔 값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경제지나 신문을 두고 실제로 그걸 펼쳐보는 습관, 그것이 바로 잠자는 부의 기운을 깨우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전통적인 풍수 인테리어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분재입니다. 예로부터 이 분재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요, 인내와 정성, 그리고 예술적 감각을 필요로 하는 아주 격조 높은 문화로 여겨져 왔습니다. 상류층의 상징처럼 인식되기도 했었고요. 분재라. 아, 듣기만 해도 뭔가 고아한 멋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선생님, 사실 요즘 아파트 생활에서는 분재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뭐 쉽지 않기도 하고 또 예전만큼 그렇게 대중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것이 풍수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에 이렇게 강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형태는 다양해졌지만 분재가 상징하는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재는 그냥 단순한 화초가 아니에요. 작은 화분 안에 광활한 자연의 정수와 세월의 깊이를 담아낸 예술 작품이죠.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의 아주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난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집안에 잘 가꾸어진 분재 하나를 둔다는 것은 곧 인내와 정성, 고고한 기품,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이라는 긍정적인 기운을 함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꼭 값비싼 소나무 분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푸른 나무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정화하고 또 안정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삭막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보는 이의 마음마저 차분하게 다스려주는 힘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전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간은 바로 식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탁이라는 가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식탁이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저는 여백 있는 식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백 있는 식탁이요? 선생님 그 말씀은 식탁 위에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사실 저희 집도 그렇고 식탁이 때로는 이것저것 잠시 올려두는 편리한 수납 공간처럼 쓰일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살이 많지 일관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집안일수록 식탁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오직 식사 시간에만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반대로 살림살이가 좀 팍팍하거나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집일수록 식탁 위는 온갖 잡동사니, 서류 더미, 심지어는 빨래바구니까지 올라와 있는 경우가 흔했지요. 물론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장소가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들이 하루의 고단함을 나누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따뜻한 정을 교환하는 소통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이런 징후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가족과의 식사 시간을 금무압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통해 유대감을 다지고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식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십시오. 그 온기 넘치는 교류 속에서 따뜻하고 풍요로운 기운이 자연스럽게 피어날 겁니다. 식탁의 상태는 그 집안의 화목과 여유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현대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좋은 소리를 내는 스피커입니다. 과거 부유층 거실에 큼직한 전축 세트가 놓여있던 것이 하나의 부와 문화적 소양의 상징이었던 것처럼요. 오늘날에는 잘 만들어진 스피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소리도요? 풍수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군요. 음악이나 좋은 소리가 공간의 기운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선생님, 혹시 이것도 가격대가 좀 높은 그런 고급 스피커여야만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비례하는 경향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본질은 스피커의 가격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소리를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피커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어떤 소리로 채울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이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명상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혹은 종교를 가지신 분이라면 잔잔한 찬송가나 불경 소리도 좋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듣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갖는다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좋은 소리는 공간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며 긍정적인 파동으로 집안 전체를 감싸 안는 힘이 있어요. 온갖 시끄러운 소음과 자극적인 뉴스 대신에요.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리로 공간을 채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로부터 동서구금을 막론하고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했던 이들의 지혜로운 습관이며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풍수적 처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리에 예민하시거나 절대적인 고요함을 선호하신다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좋은 소리가 가진 치유와 정화의 힘을 활용하는 것은 분명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상부터 시작해서 경제지, 분재, 식탁, 그리고 스피커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물건들을 갖추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와 품격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스피커를 들여놓고 수억 원짜리 가구로 집안을 치장한들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빈곤하고 생각이 천박하다면 어찌 진정한 부유함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텅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물건에 붙은 가격표가 결코 아닙니다. 책상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 경제지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노력, 분재를 가꾸며 생명을 존중하고 인내를 배우는 마음, 식탁에서 가족과 눈을 맞추고 사랑을 키워가는 시간, 좋은 소리를 통해 문화적 소양을 넓히고 내면의 평화를 얻으려는 의지,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물질과 정신 양면에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에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는 것이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만약 공간이 협소해서 책상을 놓기 어렵다면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예쁜 필통이나 작은 서랍함 하나를 정성껏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흩어진 기운을 모으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의외의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혹은 책상 옆 창가에 관리가 쉬운 작은 상록수 화분이나 공기정화 식물 하나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늘 푸른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지친 마음에 활력을 주고 맑은 정신으로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지요. 이처럼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생활 속 작은 소품 하나, 사소한 습관의 변화 하나가 때로는 나비 효과처럼 우리의 운세 흐름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삶의 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선생님. 큰 비용을 들이거나 집안 전체를 바꾸는 그런 대대적인 공사가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작은 정성과 관심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불어오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지금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정말 소중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어떤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복을 부르는 습관이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으시다면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널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는 소통의 장 속에서 더 큰 복과 행운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함께 지혜를 나눌 때 그 힘은 배가 되는 법이죠. 그리고 혹시 더 많은 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풍수나 운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 풍수학당 오픈 채팅방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편안하게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풍수학당이 더 좋은 지혜를 탐구하고 나눌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로요. 또한 저희 풍수학당의 꾸준한 운영과 더 깊이 있는 지혜 나눔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 저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공간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갑니다. 이 은행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알을 추구하는 열정, 책상, 세상을 배우는 지혜, 경제지 신문, 생명과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 분재, 가족과 나누는 사랑과 소통, 식탁,
그리고 영혼을 살찌우는 문화적 향유, 스피커와 같은 삶을 대하는 격조 높은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올바른 마음으로 오늘 나눈 가치들을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내가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한층 더 풍요롭고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낼 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깊고 울림 있는 말씀, 오늘 제 마음에도 정말 큰 등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 풍수학당에서의 대화를 통해 각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귀한 지혜의 조각들을 발견하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혹시 집안의 그곳에 쌓인 묵은 먼지가 당신의 금전운을 꽁꽁 묶어두고 있다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 바로 그곳에 도사리고 앉아서 빈곤의 기운을 퍼뜨리는 불청객의 정체를 밝혀내고요. 그 탁한 기운을 쏙 시원하게 몰아내는 비법을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다음 풍수학당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